캐나다 포스트랑 노조. 이거 정말 또 대잡이 아닌가요? 금요일 밤 파업 시안 이걸 코앞에 두고 또다시 이렇게 대치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불과 한 6개월 전이었잖아요. 맞아요. 30일 파업하고 그때 정부가 개입해서 겨우 끝났는데 말이죠. 네, 그때도 뭐 임금, 복리후생, 연금 이런 게 쟁점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정부 의뢰 보고서에서 캐나다 포스트가 존립 위기다 이런 진단까지 나와서요. 판이 좀 더 커진 느낌이에요. 아, 존립 위기요? 네, 그냥 노사 갈등이 아니라 이제 회사 자체가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는 그래서 CBC 뉴스 인터뷰 여기 나온 캐나다 포스트 대변인 존 해밀턴 씨, 그리고 또 캐나다 우편 노조 CUPW 협상가 진 갤런트 씨, 이 양측 목소리를 좀 직접 들어보면서요. 도대체 이 갈등의 진짜 핵심이 뭔지, 왜 이렇게 계속 평행선인지, 그리고 이 상황이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왜 또 이런 상황까지 온 걸까요? 우선 그 캐나다 포스트 그러니까 사측 입장을 좀 보면요. 2018년 이후로 손실이 뭐 30억 달러다. 30억 달러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편지 우편물은 계속 줄고 있고 또 소포 시장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고 이런 걸 근거로 존립 위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해밀턴 대변인은 비유를 들더라고요. 마치 그 예전 비디오 가게 블록버스터처럼 시대 변화에 적응 못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아, 그 블록버스터 비유는 확 와닿네요. 그럼 지금 방식으로는 그 변동 심한 소포 물량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는 게 그 1994년에 만들어진 규제들이요. 너무 낡았다는 거예요. 1994년이면 거의 30년 전이네요. 네, 예를 들면 시골 지역 우체국은 폐쇄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완전히 도시가 된 리치몬드 힐 같은 곳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발목 잡힌다,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노조 측 입장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갤런트 협상가는 그 존립 위기라는 말 자체에 동의를 못 하던데요. 네, 아주 강하게 반발하죠. 과거에 그 여성 직원들 임금 차별 문제 때문에 사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아, 그 페이 이퀴티 문제 네,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뭐 팬데믹 같은 특수 상황 영향도 큰데 이런 건 이제 쏙 빼놓고 사측의 경영 실패, 특히 뭐 자기들이 전략적 투자라고 했던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그걸 덮으려고 위기를 부풀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와, 이 위기 진단부터 이렇게 시각 차이가 크니 해법 찾기가 정말 쉽지 않겠네요. 그럼 가장 크게 부딪히는 부분은 역시 그 주말 근무 문제인가요?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사측은 이제 소포 배송이 주말에도 많고 변동도 심하니까 좀 비용 부담이 덜한 파트타임 주말 근무자를 늘리고 싶어 하는 거죠. 아, 비용 때문에요? 네. 현재 정규직 비율이 무려 95%나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5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은 사실상 해고도 안 되고 확정급여형 연금까지 보장이 되니까요. 사측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더 늘리는 게 이게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미래가 또 불확실하니까 더 그렇죠. 근데 노조는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갤런트 협상가가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이미 주말 근무에 대해서 초과 근무 수당 없는 정규 근무 시간,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타임 적용 방안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타임이요? 그건 뭐죠? 그러니까 추가 수당 없이 그냥 정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사측이 이 제안은 거절하고 오직 파트타임만 고집하면서 요구 조건도 계속 바꾸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심지어 파트타임 2명 쓰는 비용이나 정규직 1명 쓰는 비용이나 비슷하다면서 사측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듣고 보니 정말 양측이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게 협상 과정 자체에 대한 불신도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사측이 협상을 잠깐 멈췄다가 마감 시한 직전에야 제안을 내놓겠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노조 측은 굉장히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사측이 연금이나 복리후생 줄이려다가 말을 바꾼 적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휴가 사용 제한 같은 근무 조건 변경 공지를 일방적으로 먼저 내보내면서 신뢰를 더 깎아먹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리고 파업 가능성 언급도 사실은 사측이 언론에 먼저 가서 막 부클렸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노조 측에서 좀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갤런트 협상가가 인터뷰에서 만약 사측이 내일,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그때 진지한 제안을 가져온다면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파업 위협을 2주간 유예하겠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의외의 제안이죠. 이제 공은 명확하게 사측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파업으로 가게 된다면 파장이 클 텐데요. 네. 캐나다 포스트는 뭐 단순히 수억 달러 손실, 이걸 넘어서 고객 신뢰, 특히 그 소규모 사업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측이 계속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반면에 노조는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현 경영진이 현장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경쟁사들은 막 문 앞 배송을 강화하는데 캐나다 포스트는 오히려 집 앞 배송을 줄이는 후퇴하는 정책을 편다. 이렇게 비판하죠. 네. 일부에서 나오는 뭐 시스템 자체를 없애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격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양측 입장을 쭉 들어보니까 위기 진단부터 해법 또 협상 방식까지 정말 근본적인 시각 차이랑 깊은 불신이 느껴지네요. 금요일 시한까지 정말 시간이 얼마 없는데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우편물이 제때 오냐 안 오냐 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캐나다처럼 이렇게 광활한 국가의 필수 서비스를 2025년이라는 이 급변하는 환경에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또 재정 건전성, 노동자의 권리, 공공서비스 의무,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가, 이런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외에도 한번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깊은 갈등과 불신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주말 근무 방식 같은 기술적인 조정을 넘어서요. 캐나다 포스트가 이 변화무쌍한 현대 배송 환경에서 정말로 살아남고 또 번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변화에 필요한 비용은 또 누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